왜 자꾸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걸까요? 화해할 때마다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걸까요? 어제 상황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철수 위원장님이랑 만나? 아니요, 아직까지는 제가. 안철수 위원장님 그 의사 사진 정도 나 좀 어디서 갔다 와야 되니까 갔다 와서. 제가 대했을 때 느낌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려고 이제 합의할 게 아니고 앞으로 한 팀으로서 다 같이 이제 같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했다고 전해졌는데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첫 일정이 출근하시는 거죠. 출근하시고 예, 일단 통상적으로 항상 이제 출근하셔서 챙기시는 것처럼 원래 뭐 화면만 봐도요. 날이 환하게 밝았을 때부터 어두컴컴할 때까지 숨가쁘게 이루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참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예측 불허라는 말이 있지만 그런 정치의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하루 사이에 분위기가 정말 확 달라졌어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안철수 위원장 행보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제 저녁 도시락 만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어제 일정도 다 취소한 데 이어서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을 했었거든요. 이런 심상치 않은 행보의 배경이 윤석열 당선인의 초기 내각 인사에 안철수계 인사가 완전히 배제된 데 대한 어떤 불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행보를 취소한 일정을 취소한 안 위원장이 추진석 전 국민의당 상임위원장 같은 이 가까운 인사들과 함께 대책회의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지금 저 자리 비어있는 게 안철수 위원장 자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합당뿐만 아니라 뭐 공동정부 뭐 구성 이런 것까지 다 날아가는 게 아니냐. 심지어는 안철수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데 어제 저녁 7시쯤에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단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 강남 모처 음식점에서 긴급 회동을 가진 건데요.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요. 소주를 곁들여서 한 2시간 정도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 화기애애했다는 것을 또 짐작할 수 있는 게 허주연 변호사님, 뭐 장제원 비서실장이 기자들한테 뭐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거기에도 좀 뭔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서요.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두 분과 나 세 사람이 만났다. 같이 강남 모처에서 만났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야, 저렇게 이제 전격적으로 만찬 회동을 하면서 봉합을 했다는 게 어제 막 저녁에 기사 떴어요. 그러면 이제 관심은 앞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이제 이 측근도 내일 정상적으로 출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상황 때 얘기한 거잖아요. 오늘 정말 출근을 웃으면서 했을까요? 오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임기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을 완수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인사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기로 했고 특히 보건의료 그리고 과학기술 또한 중소벤처 그리고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더 깊은 조언을 드리고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자, 표정은 마스크는 쓰긴 썼지만 비교적 밝은 표정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냥 조언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4가지 분야를 언급했어요. 뭐냐?
보건의료, 과학기술, 중소벤처, 교육 분야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조언 정도가 아니라 관여라는 표현을 써서 어떻게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허. 어제 그 사실 안철수 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당선인도 굉장히 냉랭하게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안철수 위원장은 명패까지 아까 그 자리 자세히 보면 명패도 빠져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명패도 빼고 이제 아예 방 뺀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네. 굉장히 사이가 틀어졌었는데 어제 어쨌건 회동을 하고 나서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은 웃고 다시 출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어제 일단 나왔을 얘기를 좀 유추해 보면 서운했을 가장 첫 번째 게 인사 문제였는데 그래서 여기 그게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찌 보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조금 인사를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강행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좀 이렇게 좀 이 사람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제안했던 사람들이 배제가 됐다면 그 이유가 좀 정확하게 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좀 소통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 나머지 뒤에 부분들은 지금 인수위에서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특히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저 특히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이 과거에 이제 후보 시절에 설계했던 것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고 그에 대해서는 좀 어찌 보면 윤석열 당선인도 안철수 위원장에게 좀 더 넓은 여지를 좀 열어준 게 아닌가. 현 시점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내가 그 일에 관여할게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사람 같은 경우는 추천 같은 거 인사권 추천 같은 걸 딱 떠올리잖아요. 이 관여란 표현을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 측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소벤처라든지 또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보건복지 분야는 안철수 위원장의 전문성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진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안 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처들에 대해서는 더 깊이 관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관여라는 게 의견 제시죠. 좀 더 추가적인 인선이 있을 수 있을 아니 거라고. 자꾸만 사람이 몇 명 들어가느냐 앞으로는 누구 추천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합당이 되면 이 정권 창출의 뿌리인 정당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 추천 몇 명 들어갔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하하 웃으면서 관여라는 게 의견 제시죠? 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세요. 안철수 위원장이 우리말을 서툰 사람도 아닌데 보세요. 조언을 드리고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의견 제시나 조언이나 거기서 50보 100보잖아요. 근데 같은 말 했을까요? 근데 장정원 비서실장은 하하하 의견 제시죠. 손정혜 변호사님, 이거 관여란 단어 해석 차이가 나중에 혹시 불씨가 될 수 있어요? 네, 양쪽의 입장 차이 여전히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처음부터 공동정부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18개 부처의 장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안철수 위원장의 뜻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 일련의 사태가 났다가 화해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화해한 날인 만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그 인사 추천이 오면 저희가 심사숙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것을 또 관여라는 게 의견 제시조라는 것은 결정 권한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역할을 조금 축소하거나 조금 폄하시키는 측면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누가 추천하고 누가 추천한 사람이 몇 명 들어간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협치, 공동정부에는 그걸 또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야 다투지 않고 또다시 불씨가 돼서 갈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잘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뭐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인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뭐 몇 명 뭐 이런 분야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한 걸 오늘 바깥에서 그래서 앞으로 무슨 분야에는 우리 쪽 몇 명, 저쪽 몇 명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마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게 안철수 위원장이 얘기한 걸 폄하하려고 한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제 얘기는 다 됐겠죠. 대외적으로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안철수계 몇 명, 이쪽계 몇 명 이렇게 나오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 또 자리 나눠 갖게 한다고 또 뭐라고 하기 때문에 이 장제원 지금 비서실장이 한 얘기 자체가 마치 안철수 위원장이 한 얘기를 좀 뭐 폄하한다거나 이런 취지로 해석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사실은 언론들이 아픈 곳, 예민한 곳을 찌른 거예요. 그냥 봉합됐다고 언론들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묻고 송곳질을 하니까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을 만한 그런 지금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제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기시감, 뭐 데자뷰 그런 게 느껴질 거예요. 왜? 뭔가 일이 생길 때마다 술 한 잔으로 푸는 이런 방식이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전 다니시는 사람 없어. 후보님을 손님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걸 말입니다. 이게요. 지금 저 모습 보시는 분들은 물론 윤석열 당선인 더 나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 장면 보실 때마다 뭐 흐뭇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중도층이나 이런 진영에서는 불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선이 끝나고도 비슷한 상황이 또 재현됐습니다. 이번에. 예, 그런데 갈등을 봉합하는 건 좋죠. 하지만 왜 갈등이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통이 왜 이렇게 안 돼? 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공동정부 하기로 한 약속 잘 지키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세 번째로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당선인이 눈치가 없네.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그 전에도 만찬회동 안 오고 출근도 그 다음날 안 하고 그랬는데 기자회견장에서 보려면 문제가 뭐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부랴부랴 하는 듯한 모습이 반복되면 좋지 않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와 당시 윤석열 후보의 갈등은 당내 갈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위치가 현저히 달라졌죠. 안철수 위원장이 엄중이란 말을 썼는데 한 사람은 곧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이끌어야 되고 한 사람은 지금 국가 5년의 큰 그림을 그릴 인수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갈등이 봉합됐다 하더라도 당내 갈등과 지금 보여지는 갈등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습이 좀 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언론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만찬 회동으로 갈등 풀기까지의 하루 행적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루 잠행, 또 어떤 언론에서는 하루 파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파업이든 잠행이든 일단 하루 만에 끝이 났어요. 그런데 오늘 앞서 출근했죠. 인수위 간사단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이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셨어요? 네.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경제의 체질 개선. 백성문 변호사님, 네. 듣기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예고에 없던 깜짝 방문이었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화해했어요. 아니 그게 다죠 뭐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어제 그렇게 회동을 하고 나서 진짜 둘 사이에 앙금없이 화해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마지못해 서로 웃는 척하는 건지 그거는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가 어렵죠. 그 한순간만 가지고 어제 오전에 명패 뺀 사람이 다시 나타났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완전히 화해했고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인수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모양새를 확실하게 한번 보여줘야겠다. 난 정말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신뢰한다.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나와의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우리가 벌써 이 투샷을 보고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정에 없이 저렇게 깜짝으로 저곳에 나타나서 안철수 위원장과 함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대박이네요. 노래 제목 같습니다. 우리 화해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요. 언제 으르렁 거렸냐는 듯 서로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인수위원님들의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틈틈이 분과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각 분과에서 현장 간담회와 국정과제 선별 업무로 정말 애쓰시고 또 내용도 아주 충실하고 제 마음에도 흡족합니다. 지금까지 간사단 회의가 일주일에 6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번은 당선인께서 직접 주재하십니다. 아마 역대 그 인수위원회 중에서 당선인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그런 인수회는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치켜 세웠어요. 역대 당선인 중에 이렇게 인수위 회의에 자주 참석하는 당선인은 없었습니다. 엄지척 막 이렇게 칭찬도 했어요. 그런데 갈등이 완전히 봉합 내지는 사라진 걸까요? 어제도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자들이 자꾸 나머지 2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 물어볼 줄 알았는데 자꾸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만 물어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 약간 불쾌한 듯한 어찌 보면 짜증 섞인 말투로 기자 중간에 말을 잘라먹고 들어와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 기억나실 거예요. 안철수 위원장의 속내는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 둘이 얘기할 땐 별 문제가 없었다. 물론 안철수 위원장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시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인선 과정에서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제가 추천을 받았고요.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정부라는 거는 함께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서 임무를 맡기는 것이지 뭐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실 같은 말이지만 같은 생각을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앞서 들려드린 오늘 출근길에
안철수 위원장이 했던 말 뭔가 앙금이 남아있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은 있었습니다만 뭔가 뒤끝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남겨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동에서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두 분께서 공동정부에 대한 목표와 가치를 다시 확인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여러 부문에서 훼손된다라는 말씀과는 좀 맞지 않는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그 안철수 위원장 님의 그 말씀의 의중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두 분 간에 여러분께서 오래 취재해서 아시겠지만 약간 화법이 다르시지요. 혹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어 온 것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인해서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이게 화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공동정부와 관련해서 기자회견하고 단일화 이후에 기자회견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쪽은 종이를 들고 서류에 무언가 적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안철수 당시 후보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아니 날 뭘 믿으면 되지 종이를 만들어라는 것은 이 구체적인 과정이라던가 공동정부라는 뜻을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화법은 결과를 놓고 날 믿어줘. 내가 충분히 능력 검증했어 이런 거고요. 네. 안철수 위원장 측 말을 보면 왜 우리랑 협의를 안 합니까? 협의를 안 하고 어떻게 공동의 무엇을 구성합니까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동정부라는 개념에 대해서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이 한번 흉금을 털어놓고 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당선인 측에서는 앞으로 인사나 이럴 때 안철수 위원장하고 전화로라도 좀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합당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도 뭔가 우리를 배려하고 소통을 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행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요,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한밤 만찬 회동을 통한 갈등 봉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자리 다툼으로 갈라선 쇼윈도 부부의 염치 없는 쇼에 불과합니다. 한번 금이 간 그릇은 반드시 깨집니다. 사실상 공동정부는 문 닫았다고 봐야 합니다. 공동정부를 깨면서까지 제 식구를 챙기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폭주와 오만과 독선이 변하지 않는 한 공동정부 보고는 언감생심입니다. 민주당은 아예 공동정부 구성이 어려울 거라고 아예 이제 지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본인의 희망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지금 약간 삐그덕거리는 건 있지만 어쨌건 지금 다시 봉합이 돼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복귀를 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간사회에서 본 것처럼 어쨌건 지금 그 안에 있는 소위 국민의힘의 아주 이제 쟁쟁한 분들 사이에 이제 인수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공동정부라는 게 이제 사람 누구 어느 쪽 사람 몇 명 대 이쪽 사람 몇 명 이런 느낌으로 사람이 섞이는 게 공동정부가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어제 두 분이서 이제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안철수 위원장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고 윤석열 또 지금 당선인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그 두 개를 합치는 거 그게 결국 공동정부가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오가면서 아마 최근에 있었던 인사와 관련된 오해를 푼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손정희 변호사님,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언론들이 서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봉합됐어요 라고 하는데도 자꾸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이거 살얼음판인데 나중에 뭔가 또 불거질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데에 대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처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입당을 했을 때 나한테 통지도 안 하고 오네? 라고 해서 갈등이 불거졌다가 나중에는 대선 후보 일정이 나한테도 통보가 안 오네? 왜 나한테는 배제되지? 의사결정 과정에 내가 왜 모르는 일이 자꾸 발생하지? 해서 갈등이 여러 번 재현됐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 의사소통의 방식을 지금도 고수를 하고 있다면 지금 나오는 건 마찬가지로 누구든 추천해서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있지만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왜 그게 합당한지를 수긍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의사결정을 당선인 주변만 하다 보면 안철수 위원장은 그 거리감 그리고 내가 배제됐다, 소외됐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인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거든요. 이 의견을 어떻게 조합해서 의견을 받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견들을 어떻게 치사해서 선택하는 그 과정을 서로 공동으로 협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바람대로 정말로 삐그덕거림이 없이 앞으로 잘 굴러갈지 국민들도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